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간 강의를 받게 된 정명수 아이비어입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강의하기로 했는데 오늘 늦었어요, 제가. 음, 이 이제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제가 오늘 6시 반에 딱 눈이 떠지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6시 반에 눈 떠서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평소보다 좀 늦었네요. 근데 다들 시간 관리 잘 하고 계시지 않나요?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간 관리가 뭘까 이거를 저도 이걸 이렇게 PPT를 만들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시간 관리가 이거였지. 아, 이 부분을 내가 좀 놓치고 있었구나. 그 부분을 내가 하고 있는 시간 관리와 제가 지금 강의하는 시간 관리를 좀 비교해서 좀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관리에 앞서 제가 그 첫 장에 준비한 거는 좀 다른 주제인데 재능과 노력이라는 저는 어, 주제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성공을 하려고 하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할까요? 아니면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할까? 저는 뭐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어요. 나는 되게 평범한데 그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잘하니까 어떤 재능이 있으니까 어떤 말을 잘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공한다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한편 생각하면 재능이 없지만 어떤 다른 무언가와 노력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여러 사람들의 자기관리 서적이나 이 자서전을 보면 재능이 있는 사람보단 노력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노력,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성공을 할까? 이런 좀 주제를 좀 정했고,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 박지성, 김연아, 박세리. 이름만 들어도 한국 사람이라면, 어, 이분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힘든 거를 겪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아, 성공할 만하다. 아마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재능이 넘쳤을까요? 아니면 이분들은 노력을 열심히 했을까요? 저도 여기에 약간 궁금한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은 재능이 있었을 거야. 재능이 있었으니까는 축구를 했었던 거고 피겨 스케이팅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골프를 했던 게 아닐까?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 물론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 라는 걸 저는 좀 알게 되었어요. 먼저 그 김연아 선수의 좀 업적을 좀 보자면 세계 최고의 피겨 스케이트 선수예요. 그리고 세계 신기록만 11번 수립을 했고 금메달만 수십 개를 땄다고 합니다. 금메달 하나에 나한테 매달 그 매년 들어오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게 수십 개예요. 운동선수라면 아, 금메달 하나 따자. 이게 나의 연금성 소득이 되잖아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이미 그게 수십 개라는 거죠. 근데 보면 저는 피겨 스케이트를 잘 모르지만 아, 그 연습할 때 그래도 괜찮은 곳에서 연습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연습장이 없었다. 그러니까 개인 연습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추위에 떨면서 먹고 싶고 못 먹고 그리고 부상을 당하더라도 참으면서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반면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 스케이팅에 관심 가질 때 일본에 경쟁자가 있었죠. 아사다 마오 선수가 있었죠. 근데 그 선수는 여기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쉽게 해내던 트리플 점프가 오늘따라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스텝 연기에서도 실수 연발이다. 연하답지 않은 모습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잖아요. 마치 오뚜기처럼. 근데 그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김연아 선수의 발이에요. 나이는 20대지만 발의 나이는 40대. 넘어지고 훈련하고 멍들고 그러니까 발이 많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훈련 시간을 보니까 보통 일주일 기준으로 24시간 정도 훈련을 한대요. 일반적인 선수가. 근데 김연아 선수는 거의 2배, 약 48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훈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참 대단한 선수다. 재능이 뛰어났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할까요? 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린 시절에 김연아 선수처럼 그런 환경에,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 그리고 돈도 수천만 원 정도를 내가 지불해야 돼. 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16살 때 피겨라는 종목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 시기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자기 사비로 매년 얼마씩 투자를 해야지만 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그리고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아사다 마오 선수는 다양한 게 제공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저 이걸 좀 봤어요. 환경이나 그 환경이 사람을 좀 좌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러니까 환경, 뭐 남 탓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거기서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또 이 글을 보면서 또 자기 반성을 했죠. 만약 나였다고 하면 나도 이랬을까? 근데 저는 이러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체중 조절 때문에 야식을 단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대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야식을 단 한 번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저는 좀 극히 드문데 체중 조절 때문에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혹시 여기서 야식 못 드셔본 분 있나요? 없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확 성장을 했잖아요.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트 선수. 그래서 광고를 찍습니다. 총 CF만 140여 편을 찍은 거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오랫동안 광고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찍었던 업체에서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을 자기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배 피겨 스케이트가 굉장히 그 열악하대요. 그런 후배들한테 양성할 수 있게끔 15년간 51억을 기부했답니다. 1억을 손에 쥐기도 힘든데 51억을 후원을 했답니다. 참 대단하다. 두 번째, 박지성 선수. 이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업적이 있잖아요. 세계 패. 두 개의 심장은 없습니다. 세계 패.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커리어. 이게 박진영 선수의 발입니다. 어때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신발을 딱 벗으니까 굉장히 상처가 많다라는 거죠. 보면 박진영 선수가 재능이 있겠지 당연히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릴 적에 저처럼 왜소하고 키도 작아서 저도 그랬거든요. 축구를 막 같이 하면 저는 항상 수비였어요. 공이 날라온다. 발로 차. 헛발질. 공이 막 뒤로 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덩치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랑 축구랑 안 맞는 것 같다. 축구 말고 나는 다른 걸 하자. 저는 공하고 하는 거는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아마 요런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박진우 선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왜소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평발이었다라는 거죠. 평발. 이 평발이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등산을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등산을 다니는데 어떤 분이 온 거예요. 같이 너무 높은 산도 아니에요. 한 중반도 안 갔는데 갑자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거의 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평발인데 너무 발이 아프다. 발바닥이 아파갖고 자기 지금 내려갈 것 같다고. 지금 40분 올라왔는데 앞으로 고지는 40분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좀만 더 갑시다. 그래서 좀 더 가서 결국은 정상을 찍게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평발이면 어떠냐? 난 평발이 아니다. 보통 이게 아치형이잖아요. 평발은 이렇게 밋밋하대요. 그래서 충격을 바로 흡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등산을 가거나 어떤 운동을 하면 항상 마사지를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서 잠이 안 올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평발이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남들과 똑같이 하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발등 구석구석마다 약 3,000번 이상이 볼이 닿을 수 있게끔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전 이 대목에서 결국은 사람은 노력을 하면 안 될 건 없다.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능숙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네 진짜. 그리고 집에 와서도 집 주변을 수십 바퀴 돌면서 감각을 익혔다. 만약에 제가 축구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에. 난 이랬을까? 난 수십 바퀴 뛰었을까? 우리 만화 봐야 돼, 만화. 일요일 날 오전에는 디즈니 봐야 되잖아요. 나는 축구를 했을까? 저 약간 좀 그런 좀 의문점이 들면서 어린 시절에도 참 대단하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박지성 선수가 어릴 적에 자기가 일기장을 적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 일지라고 하죠. 우리는 일기를 적었지만 박지성 선수는 훈련 일지. 이렇게 공을 찼을 때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렇게 차야겠다. 오늘은 날씨가 그러니까 자기 오늘 몸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도 나가야 된다. 그런데 때마침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도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과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2002년도에는 우리가 다 아는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거스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는 누구냐? 왜 저 친구를 데리고 왔냐? 저 친구 능력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저 같았으면 저 노력 엄청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지성 선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대요. 그래, 내가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실력으로 보여줘서 그 말을 실수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뭐 이렇게 어록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입단을 하죠. 또 이 감독님이 그러잖아요. 그의 유일한 단점은 나의 유일한 단점은 지각하는 건데 이분의 유일한 단점은 자기가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는 걸 모른다. 겸손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노력한다라는 거죠. 내가 정점을 찍었다. 그럼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합니다.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제가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노력을 안 했어요. 사장님들이 블로그를 하시면서 제가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이건 되게 좋은 겁니다. 나 스스로의 긴장감. 나 스스로의 통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세 번째는 박세리 선수. 이분도 아실 겁니다.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나요? 겁 없는 10대. 저는 박세리 선수가 그러다 20대부터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10대부터 했답니다. 10대. 아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아시죠? 양말 벗고 이게 10대랍니다. 10대. 그리고 이미 10대부터 골프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등을 휩쓸었답니다. 보면 축구로 비유하면 밑에 있죠. 축구로 비유하면 중학교 3학년이 K리그의 한국 프로 축구 선수를 다 제끼고 우승해서 1등 할 정도의 실력이었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면 이 박세리 선수도 재능이 넘쳤을까?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운동에 두각이 났다. 그래서 아버지가 골프 강인 거예요. 근데 골프를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쫙 트로피 30개를 휩쓸었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능력이 뛰어나면 노력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골프 연습장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남들이 연습하는 것보다 1시간 더, 우리 직장인들 어때요? 1시간만 더 일찍 퇴근하고 싶다.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래요? 1시간만 더, 남들보다 더 해야겠다. 그래서 박세희 선수가 현역 시절에 1등을 거의 못했답니다. 왜 못했냐 보니까 이분이 항상 1등이었대요. 골프계 전설. 항상 1등을 했답니다, 이분이. 근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게. 항상 1등이었는데 그 시대에 거의 맞먹는 선수였다라는 거죠. 박세리 선수가.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릿이라는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인간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뭐 이게 다 나오지만 그거예요. 박세리, 박지성, 그다음에 김연아, 이 선수들을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보니까 아이유, 가수 아이유 아시잖아요. 이 친구가 현금 130억짜리 집을 샀답니다. 딱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는 이번 생에 글렀다.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못 산다. 죽기 전에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안 하게 돼요. 왜? 이미 그들은 그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노력할 필요 없다. 내가 노력해도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좀 이 내용의 좀 단축적인 설명이 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하면 안 될 건 없다. 약간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적용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재능과 노력, 어떤 것 때문에 성장을 할까요? 어떤 것 때문에 성공을 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그룹장님 어때요? 그룹장님 피셜, 저는 되게 평범합니다. 굉장히 시골 깡촌 마을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호롱불에 키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키도 크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있으면 명수 사장보다 크다. 키가 작은 게 제죠. 그래서 굉장히 평범하시다. 근데 평범하지만 노력을 해서 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사장님들의 소개자 어때요? 사장님들의 소개자 재능이 뛰어나신 분인가요? 노력을 하신 분들인가요? 둘 다 아닌가요? 아무, 아무 말씀이 없으셔갖고 저는 재능도 있겠지만 재능을 넘어서 나는 무언가 플러스 노력을 하신 분들이 아닐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능 플러스 노력이 뒷받침해준다고 하면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노력은 뭘까? 노력의 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목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그러면 노력. 저는 노력은 통제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통제를 생각했냐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통제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났잖아요. 내 출근은 9시 거의 한 50분쯤에 왔어요. 한 55분쯤 왔다. 5분 전에. 그럼 저 스스로의 통제를 못한 거죠. 일어나서 굉장히 많이 시간이 흐릅니다. 참 다양한 거 했겠죠.
몇 시에 준비해서 몇 시에 나가야겠다. 이런 스스로의 통제를 저는 못했기 때문에 좀 늦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노력은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통제가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그 통제 안에 여러 가지 주가 있지만 그 안에 시간 관리가 저는 하나 있는 것 같다. 그럼 시간 관리가 뭘까? 보니까 개인이 원하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획된 절차를 수행하는데 주어진 시간,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환경과 자신을 통제하는 것.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시간. 오늘 좀 찔리네요. 그 다음에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기, 현실적인 계획 세우기 등등등등등등. 이게 그냥 거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저 스스로 시간을 나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나는 사업적으로 시간을 많이 활용할까? 사업 외적으로 시간을 많이 활용할까? 이거는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사업적으로 시간을 더 많이 활용을 할까? 아니면 사업 이외의 시간을 많이 활용할까? 잘 모르겠어. 또는 나는 사업적으로 시간 많이 활용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기록해 보시면 됩니다. 돈 관리를 잘하고 싶으면 전 가계부를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쫙 씁니다. 5월달 쫙 1일부터 돈 쓴 거, 나간 거, 지출한 거 다 해가지고 수입 들어온 거 다 써서 5월 31일 날 또는 6월 초에 이거를 딱 정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돈을 많이 썼는데 그게 꼭 필요했던 건지 불필요했던 건지를 봅니다. 보니까 필요한데 나갔어. 그럼 알맞게 지출했구나. 근데 의외로 불필요한 곳으로 지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택시 타기, 커피를 사 먹기.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게 과하면 불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6월 달에는 그 불필요했던 수입을 좀 줄이자라는 목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를 좀 잘하고 싶으면 시간 가계부를 적자. 즉 시계부를 적으면 제가 하루 종일 뭐 했었는지를 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아침 6시에부터 쫙 자기 전까지 30분 단위로 쫙 적어봐요. 적었는데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다 사업일 수는 없겠죠. 분명히 중간에는 멍한 시간도 있을 거고 핸드폰만 보는 시간도 있을 거고 또는 자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 다 적으면 내가 어디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는구나. 내가 사업적으로 시간을 쓰는지 사업 외적으로 시간을 쓰는지 사업적으로 시간 쓴다고 하면 사업적으로 얼마나 쓰는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게 한 달 모이면 나의 사업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계부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다. 두 번째는 시간에 저는 4분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 여기 보면 이게 보이죠? 중요하고 긴급한 거. 여기는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 이쪽에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 이쪽에는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것. 그래서 중요하고 긴급한 거 뭘까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 마감 시간이 임박한 거. 중요하고 긴급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독서. 1년치 계획. 중요하죠? 근데 긴급하진 않죠. 운동. 중요합니다. 근데 운동 오늘 안 한다고 픽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등산을 안 다니다가 지금 한 1년쯤 다니고 있어요. 1년. 1년 한 몇 개월쯤 됐는데 저는 등산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10년 전쯤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쯤에. 그래, 군대 가기 전에 등산을 해야지. 그래서 등산을 몇 번 합니다. 왜냐면 군대는 1월 달에 갈 건데 체력이 이 체력에 군대 가면 다 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래 산을 가자. 서울에 산을 한 3군데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입대하면서 전역하면 산을 다녀야겠다
라고 했지만 10년째 못 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산을 다녔는데 산 역시 중요합니다. 근데 긴급하지 않아요. 오늘 산 안 간다고 저의 커리어가 깎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단축되진 않아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산이. 저는 그런 생각을 10년 동안 했다라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 어차피 올라갈 건데 왜 내려오지?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합리화를 많이 했는데 저는 나의 운동, 독서 이런 습관 만들기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다. 내 건강 챙기기, 건강식품 먹기 중요하죠? 근데 긴급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 보면 중요하고 긴급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에 전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포인트다. 성공 중요하죠? 근데 긴급하진 않습니다. 긴급한가요? 긴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목표를 잡고 목표를 세분화시키면 그럼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거 볼까요? 밥 먹는 게 안 중요한가요? 저는 밥 먹는 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 저는 그래요. 굳이 뭐 한 끼 정도는 뭐. 저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거는 계획이 없었던 일.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요 그냥?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긴급한 거예요. 갑자기 전화 왔어. 010이에요, 010. 070이면 안 받습니다. 02 안 받습니다. 010 받아야 돼요. 여보세요? 저 블로그 보고 내가 블로그를 잘 썼구나. 저 스톱함. 씨. 잘 썼구나. 긴급합니다. 이메일 확인. 중요한가요?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긴급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스폰서님이 이메일 하나 보냈으니까 확인 좀 해보세요. 긴급하죠. 그러면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건 뭘까요? 이 시간인가요? 이 시간인가요 지금? 왠지 이 시간이 느낌인데요. 저는 게임, 멍 때리는 시간, 그리고 TV 시청. 그러니까 TV 시청도 적당히 하면 좋습니다. 너무 과한 TV 시청, 전화 통화, 쓸데없는 과한 통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습니다. 즉 시간을 많이 버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침에 딱 눈 떴는데 1시간 정도 멍했습니다. 뭐예요 이거? 이쪽이겠죠? 그래서 저는 시계부를 적상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시켜 보시면 나는 어느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중요하고 긴급한 쪽에 시간을 쓰는 건지, 아니면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쪽에 시간을 쓰는 건지, 아니면 요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곳에 시간을 쓰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시간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시간을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낭비되는 시간, 두 번째는 소비되는 시간, 세 번째는 투자되는 시간. 나는 그럼 또 어느 부분에 또 시간을 쓰고 있을까? 첫 번째, 낭비되는 시간. 그냥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지하철에서 뭐 하죠? 촥. 그래서 낭비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책을 봅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책을 봐요.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서 운동을 합니다. 촥 까치발 들고 운동을 하죠.
똑같은 주어진 시간이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쓰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소비되는 시간. 이거에 좀 대표적인 거는 월급쟁이 분들이 소비되는 시간을 쓴다라는 거죠. 나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 어? 제가 아시는 분은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받는데요. 하지만 월급이 많아도 결국은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나한테 그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소비되는 시간. 세 번째, 투자되는 시간. 당장 이익은 되지 않지만 미래에 큰 이익을 만들어주는 일, 만들어주는 무언가. 저는 세 가지 중에 이 투자되는 시간 쪽에 내가 많은 시간을 쓴다.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노동의 수입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분이 이 투자되는 시간으로 돈을 버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하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첫 번째는 중요도에 따라서 나열을 하면 좋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정하기. 나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아니라 회사. 자, 회사에서 이번에 신제품 프로모션을 합니다. 나는 프로모션 할 준비가 안 됐어. 그럼 회사한테 전화해갖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 주에 해주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다음 주에 해주나요? 안 해주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회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룹, BS 그룹의 우선순위 정한 다음에 팀, 그다음에 스폰서, 마지막에 나.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셔갖고 분류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 두 번째는 꼭 처리해야 되는 순서로 적어요. 근데 이게 좀 힘들다. 그럼 막 적으세요. 오늘 해야 될 걸. 딱 적은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A, B, C로 나누시면 돼요. A는 긴급한 업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오늘 하루 지나기 전에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럼 A. B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 C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저는 C로 좀 잡습니다. 그래서 A, B, C로 잡고 A가 만약에 4개 있다. 그러면 A 바로 옆에 1번 A-1, A-2 이것도 순서를 정하는 거죠. 뭘 먼저 할 거냐. 그래서 A가 4개 있으면 A-네 번째 있는 게 1이다. A-1이다. 그럼 A-1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A-2 처리하고 그 다음에 A-3 처리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셔갖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마무리 지어야 될 서류가 있다. 그거는 급한 업무입니다. 자, 스폰서님이 1시까지 서류 제출해 주세요. 네, 1시예요. 스폰서님이 안 오시네. 기다리면 되나요? 갖다 드려야겠죠? 그러면은 A, 급한 업무. 자, 두 번째, 시작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지만 마감 기한이 2주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럼 중요하죠? 프로젝트니까. 근데 2주가 남았습니다. 보통의 저는 하루 전날, 마감 전날. 근데 내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하겠죠. 저의 그 강의가 굉장히 시간 관리 이 정도의 강의는 뭐 하루면 준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직 그렇게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저한테 강의가 주어지면 한 일주일은 고민합니다. 어떤 강의를 해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 강의를 만들면서 나는 잘하고 있을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만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각했죠. 자, 세 번째, 퇴근 후 조깅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피곤해 오늘. 그러면 뭐예요? 중요하지 않음. 그래 내일 하자 이건. 오늘 조깅 못한다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럼 내일 하자.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내일 하자. 다음 날도 내일 하자.
계속 미루면 되겠죠? 미루면 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업무부터 마치기. 저는 어떨 때는 되게 쉬운 일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중요한 업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전에는 쉬운 일만 합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 왜냐면은 중요한 업무 오전에 하나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 4개, 5개를 처리하면 뭔가 성취감 있잖아요. 그래, 오늘 뭔가 많이 했다. 오후에 밥 먹고 중요한 거 하자. 밥을 먹고 딱 옵니다. 어때요? 졸려. 그래, 1시간만 쉬었다가 하자. 1시간 딱 쉬니까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자, 스폰서님 밑으로 2시에 모입니다. 멘붕. 나 해야 되는데. 모임이 끝났어요. 모임이 끝났는데 갑자기 신제품 발표를 합니다. 촥! 또 1시간이 또 지납니다. 그럼 중요한 거를 계속 늦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했을 때 뭔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이게 오전이 지나서 오후가 생기면 굉장히 번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한 거는 한 개더라도 오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좀 좋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중에 저는 중요한 일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처리하려다 보니까 급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몇 시까지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럼 급한 일이겠죠? 그럼 내 계획이 먼저니까 제일 뒤로 넘기나요? 아니죠? 앞으로 옮겨야겠죠? 그럼 중요한 일을 오전에 처리했기 때문에 그 중간, 중요하지 않은 일 바로 중간에 급한 일을 넣습니다. 중요한 일을 막 처리하려고 준비를 딱 책상을 딱 깔았어.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또 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아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먼저 하고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는 순서로 좀 진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일부 업무,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금방금방 할 수 있는 업무는 항상 곁에 두자. 뭐냐면 예를 들면 이메일 확인, 그다음에 녹음 파일 듣기, 강의 영상 듣기, 검색. 갑자기 확 뭐 떠올랐어. 그럼 바로 검색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접니다. 바로 검색합니다. 근데 이 검색도 어디 적어놨다가 내가 업무 다 끝난 다음에 어디 이동할 때 빨리 검색을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딱 실수로 일찍 일어났어요. 실수 딱 일찍 일어났는데 시간이 남습니다. 이때 뭐 하면 되나요? 시간이 남아. 1시간 정도 남아요. 원래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6시에 일어났어. 근데 1시간이 남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출근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하실래요? 다시 침대에 눕나요? 딥슬립? 이때 내가 미리 목표를 정해놨다고 하면 일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기.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일에 굉장히 탁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쫙 펼쳐놓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블로그도 하고 서류도 적고 누구랑 얘기도 하고 멀티태스킹. 이건 저는 효율적인 시간 분배라기보다는 오히려 딱 결과 놓고 보면 세 가지를 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하나 집중해서 탁 해야 되는데 유튜브 딱 틀어놓고 작업합니다. 정신이 어디로 가 있나요? 유튜브에 가 있겠죠? 그럼 뭐 내가 뭘 적고 있어? 뭐 헛소리를 적고 있을 거야 아마. 뭐 내가 왜 적었지? 유튜브에 나오는 음악을 막 가사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 한 가지만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데드라인 정하기. 저는 좀 스스로 데드라인을 좀 정하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집니다. 출근할 때 아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출근할 때와 주말에 혼자 있을 때 똑같은 업무를 합니다. 신기하게 주말에 일 처리를 내가 더 못해요. 더 자유로운 복장을 입고 있고 평상시랑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주말에는 항상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러지? 보니까 저 스스로의 통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출근하면 언제는 교육 들어야 되고 언제는 모임 있고 언제는 퇴근해야 되고 이런 내가 정하지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통제 시간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내가 통제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프리하게 흘러갑니다. 이거 뭐 나중에 하지 뭐. 이것도 나중에 하지 뭐. 하기 좋은 거 먼저 하고. 그러면 저녁에 딱 보면 뭐야? 왜 이거밖에 안 했지 내가? 오늘 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은데?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술 좋아하세요? 제가 블로그 한참 막 쓸 때 그 체험단을 다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꼭 술 한 잔을 꼭 줘요. 탁 먹고 집에서 블로그를 씁니다. 분명히 이거 한 30분이면 다 쓸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났는데도 결론이 안 나. 내가 뭐 한 거지 지금? 이거 2시간만큼 쓸 내용이 아닌데 뭐 한 거지? 이런 적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다짐합니다. 그래, 술 먹고 들어온 날은 바로 자자. 또 다음에 또 술 먹습니다. 어떻게 하죠? 뭐라 또 하고 있어. 또 2시간 지나 있어. 또 후회합니다. 근데 왜 그랬지 또? 잘 걸 그냥.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무한 반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데드라인을 미리 정했다고 하면 이거는 언제까지 하겠다. 시간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데드라인 정하면 이 시간 안에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막 떠오릅니다. 벼락치기도 한 번쯤 해보셨죠? 평상시에는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공부해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시험 전날 어때요? 시험 전날 갑자기 안 하던 청소를 하고 싶고 왠지 내 책상이 좀 더럽고 게임이 더 재밌고 밥이 더 맛있고 갑자기 재밌는 프로를 막 하고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그러죠. 엄마 너무 오늘 피곤해 안 되겠다. 새벽 3시에 깨워줘. 3시에 딱 눈 떠서 커피를 탁 믹스커피를 2잔 타갖고 탁 마셔요. 5시에 누가 날 깨워요. 나 공부하고 있는데 커피 마시고 바로 또 자요. 2시간. 뭐 5시부터 7시까지 딱 2시간 벼락치기 막 해요. 집중력 장난 아닙니다. 그 2시간이라는 집중력이 내가 하루 종일 보낸 시간보다 더 굉장히 집중을 잘할 수 있어요. 왜? 지금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 망하잖아요. 망하면 어떻게 돼요? 성적표가 집으로 날아가고 친구들께 돌려보잖아요. 성적표. 그리고 등수가 매겨지잖아요. 넌 나보다 아래구나. 말하지 않지만 그 임박한 순간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면 그때 굉장히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내 스스로의 데드라인을 정한다고 하면 매 시간을 저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보면은 그래요. 중요하고 급한 일은 몇 시 몇 분까지 마무리하겠다. 근데 그 시간이 딱 됐어요. 마무리 못했어. 에라 모르겠다. 다 적고 그냥 딴 거 하나요? 그 다음 일정을 봤을 때 한 30분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30분만 더 쓰는 거죠. 시간 조절하는 거죠. 다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마무리하겠다. 예를 들면 저희 강의 준비할 때도 제가 5월 둘째 주인가에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강의가 6월 첫 번째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5월 둘째 주에 봤지만 둘째 주는 그냥 가볍게 패스. 셋째 주에도 가볍게 패스. 넷째 주 어떻게 돼요? 가볍게
헬스하다가 수요일날 딱 문득 생각이 나요. 아, 강의지. 그 수요일날 준비. 근데 미리 만약에 내가 계속 준비했었다고 하면 아마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저는 끝났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내 스스로의 데드라인을 꼭 정하면 굉장히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아, 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뭘 하긴 해. 굉장히 바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상담도 하고 막 파트너랑 얘기도 하고. 아, 혹시 그래서 제가 막 뭐 하고 있을 때 안 오시는 건가요? 저 스스로의 데드라인. 탁! 오지 마! 그 다음은 저는 약간 목표에 좀 세분화를 좀 시키면 좋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큰 목표 이거를 여러 가지의 작은 목표로 나누는 거죠. 자, 제가 등산을 또 하잖아요. 저의 목표는 설악산을 가는 겁니다. 오늘 등산 시작했어요. 그럼 바로 설악산을 가나요? 가면 낙오합니다. 올라가다가 한 10분 올라가면 아니다. 다음에 오자. 이럴 수 있는 높이예요. 그리고 제가 잠깐 맛을 봤는데 경사가 진짜 후덜덜합니다. 자, 큰 목표는 설악산 1708m로 올라가는 겁니다. 대청봉. 정상석이 딱 있어요. 빨간색 걸로 대청봉 써 있어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매주 한 번씩은 무조건 등산하자. 최소 20군데의 산을 올라가자. 그리고 기초 체력을 기르자. 그리고 그 후에 나는 설악산을 가자. 이렇게 목표를 좀 세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은 목표에서도 더 세분화시키시면 돼요. 매주 등산을 몇 번 가자. 어디로 가자. 20번을 언제까지 가자. 이런 목표를 더 세분화시키시면 됩니다. 자, 큰 목표. 시니어 디렉터. 자, 우리 월 초에 그러죠. 자, 우리 목표가 뭡니까? 저는 시니어 디렉터 가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예요. 그러면 대실적에 198만 원 10개. 소실적에 198만 원 5개. 15개를 해야 됩니다. 2,70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을 가나요? 어떻게 하죠? 큰 목표를 한 번에 이루려면 은행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이것도 세분화시키는 거죠. 대실적은 스폰서와 파트너랑 같이 시작한다고 하고 소실적에 한 주에 198만 원 900BV를 하나씩만 만들자. 그럼 하나씩을 만들려면 나는 몇 명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그럼 명단 정리를 해야겠죠. 전화해갖고 엔젝트 같이 하자. 그러면 친구가 오케이 할까요? 왜 내가 엔젝트를 같이 해야 되는지 3Y를 쫙 얘기를 해주면 이 친구가 감동해서 같이 하자. 이럴까요? 준비할 게 많다라는 거죠. 한 주에 한 명이니까 한 명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명 이상 연락해야지 그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세분화시켜서 작은 목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매일매일 시간 관리하면서 해야지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습관. 저는 결국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은 좀 줄이고 좋은 습관을 더 늘리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우리의 행동의 40%는 의식이 아닌 습관에서 나온다. 커피 드시죠? 의식적으로 커피가 생각나나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나나요? 예전에 제가 연아 커피를 한참 먹을 때는 배가 아파요, 먹으면.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 나도 모르게 타고 있어요. 뭐지? 거의 습관처럼 무의식의 지배에 당해서 습관처럼 마신다라는 거죠. 12시가 딱 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밥 먹으러 가야겠다.
그 사장님이 항상 퇴근하는 시간이 딱 되면 어떤 생각 드나요? 가야겠다 집에 빨리. 이게 저는 무의식에 만들어진 습관이다. 근데 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습관을 내가 어떤 좋은 걸로 만드냐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날 미팅을 하거나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 입지 막 고르고 막 어떤 벨트 차지 막 다 골라보고 막 맞춰보고 이런 분도 있지만 전날 미리 내일은 그래 어떤 분 만나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옷을 입어야겠다. 미리 뽑아 놓는 거예요. 셔츠 딱 입으려 보니까 여기 다 뜯어졌어. 아침에 꼬매고 있나요? 전날 봤다고 하면 꼬맸거나 다른 걸 골랐겠죠. 넥타이 급해갖고 마음으로 차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넥타이가 오리에 다 나갔어. 중요한 미팅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 사나요? 어디서? 즐거운 쇼핑. 바로 살 수도 있지만 미리 내가 봤다고 하면 이거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날 한 10분 정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내가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30분 이거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30분 일찍 자고 30분 늦게 자는 건 돼요. 30분 일찍 자고 30분 일찍 일어나서 독서하기. 저희 그 파트너 주의사장님 항상 아침에 좋은 뭔가를 보내죠. 오늘 가장 먼저 답글 남겼습니다. 훗. 그래서 30분 먼저 일찍 자고 30분 먼저 뭐 어떤 활동을 하면 나한테 결국 이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해야지 시간이 지났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 오늘 딱 하루 합니다. 한 3일 해요. 저한테 큰 이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꾸준하게 했을 때 나의 좋은 습관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21일 정도를 반복을 하면 그게 나한테 알게 모르게 습관으로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3개월. 자, 그래서 결국은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좋은 습관을 만들기 좀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습관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운동을 하자.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근데 보니까 퇴근하고 운동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배가 고픕니다. 피곤해.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다음에 하자. 뭐 내일 해도 되는데 뭐. 오늘 운동 안 해도 내일 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 하겠죠. 역시 난 안 돼. 나는 운동하고 안 맞나 봐. 운동하고 안 맞는 건가요? 내가 못 맞춘 건 아닐까요? 역시 나는 운동하고 맞지 않은가 봐. 그러면은 안 되는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운동을 왜 좀 못하고 있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운동을 내가 못하고 있지? 그러면 시간대를 바꾸자.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하자. 그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출근 전에. 근데 또 반전. 아침에도 잘 못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안 되는 일을 또 찾아서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능력과 노력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청소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잘생기기까지 하고 예쁘기까지 하고 이런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요리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청소도 하면 할수록 늡니다. 운동도 하면 할수록 늘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블로그 어때요? 하면 할수록 늘죠? 또 하면 할수록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구렁텅이에 빠진 다가 문제가 아니라 빠졌을 때 왜 빠졌지?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지? 요래야지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가 어떤 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건 저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이거 여기도 시간 투자를 하고 여기도 시간 투자하고 여기도 시간 투자를 합니다. 시간이 쭉 흐릅니다. 이 세 가지는 저는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저분은 되게 평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걸 되게 잘하지? 능숙해진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능력이 없는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나를 좀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뭐 어떤 걸 했냐면 그 저희 스폰서님이 그 석세스 미션이라고 성공할 때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습관을 만들자 우리.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오늘 출근했어. 퇴근할 때까지 자기 전까지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셀프 리더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표다. 그래서 하루에 80% 정도를 만드는 거 저희는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80%가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치였어요. 그리고 목표를 정합니다. 큰 목표.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시니어 디렉터를 갈 겁니다. 그럼 한 주에 900BV를 만들겠다. 그러면 오늘은 뭘 해야 되냐? 요거에 작은 목표를 석세스 미션에 적은 거죠. 그다음에 석세스 미션 작성하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님한테 상의.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월 목표가 이런 거고 제가 연 목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주 1 목표가 이래서 저 석세스 미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봐주세요. 쫙 보니까 완벽해.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이거를 추가하면 어떨까 하고 방향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10가지 목록을 제가 정한 거예요. 첫 번째는 9시까지 출근하기. 두 번째는 모닝스쿨 듣고 느낀 남기기. 사장님들의 그 열이 초반에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루 5통화 하기. 블로그 포스팅 1개 하기. 콜드 컨택 3명 전달하기. 나머지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밑에 여기 토탈 나오지, 토탈? 여기 토탈 나오죠, 토탈?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자, 9시까지 출근하기. 일요일 날 동그라미 돼 있네요. 뭐야 이거? 누가 동그라미 했지? 동그라미 돼 있죠? 그래서 일요일 날 쭉 봅니다. 몇 개 했죠? 10개 중에 7개. 맞죠? 그러면 70%. 화요일 날 몇 개 했죠? 월요일 날 5개, 50% 이렇게 쫙 정했을 때 이 토탈이 밑에 있는 토탈이 하루의 토탈이에요. 이게 80%가 되게끔 저희는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늘 딱 집에 도착하니까 피곤해. 이거 중요하지 않아. 잠이다 바로. 나의 통제력을 잃었죠. 퇴근하고 어때요? 오늘 술이 땡겨. 술 먹습니다. 집에 가. 근데 생각이다. 석세스 미션. 스폰서님이 이거 맨날 매일 검사하지 않지만 나와의 약속이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어. 뭐 어떻게 해요? 바로 자나요 그냥? 부족한 게 뭔가 보고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나의 통제력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쫙 점검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죠? 총 52%. 이것도 80%를 전 넘는 거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왜?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데 왜 안 하지?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아마 좀 이 스폰서님 이런 걸 만들지 않으셨을까. 자,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팀, 개인 또는 마인드. 내가 이번 주에 바꾸고 싶은 마인드까지 뭐 적는다든지 팀에서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걸 적는다든지 이거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요. 날짜를 적어 놓고 할 일을 쫙 적어 놓습니다. 앞에다가 중요도를 적는 거죠. A 긴급한 거, B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C 중요하지 않은 거. 그래서 옆에다가 요게 중요도 A 손이 어디 있을까요? A 옆에다가 A가 두 개다. 그럼 1번 A-1, A-2. 만약에 했다. 6월계에서 상이하기 A죠. 중요하죠. 했어. 그러면 찍 긋고 옆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가 크지 않아요. 이거 오늘 안 한다고 뭐 사업이 갑자기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했을 때 나의 사업이 조금씩 달라져요.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벌어지겠죠. 내가 안 하면 파트너도 안 합니다. 왜 본 게 없잖아요. 끝났습니다. 제가 습관을 찾아보니까 이미 성공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졌을까?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투자의 규제라고 하죠. 출근을 하면 종이에 든 신문을 읽어버린대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겠죠. 아이젠 하워라는 제34대 대통령입니다. 요분은 한 번에 한 가지를 끝까지 하는 시간 관리 습관을 가졌답니다. 하나가 딱 주어지면 딴 게 들어오면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다음 거, 또 다음 거. 굉장히 집중력 있게 일을 했다라는 거죠. 아인슈타인. 늘 메모. 제가 한때 메모장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요. 뭔 얘기하고 갑자기 탁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폰에 적으려고 보니까 너무 느려. 그래서 메모지를 갖고 다녀야겠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적어도 적었던 걸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메모지는 항상 내가 들고 다니면 계속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메모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잘 까먹는다. 그럼 여기서 딱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내가 까먹지? 안 적는구나. 근데 내가 왜 안 적지? 수첩을 안 들고 다니는구나. 왜 안 들고 다니지? 귀찮구나. 또는 크구나. 그러면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을 사는 거죠. 얇은 거. 들고 다닐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돼요. 들고 다닐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주로 가는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는 매일 다른 사람과 점심을 먹으면서 다양한 무언가를 공유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간 관리라는 그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저를 되게 많이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난 시간 관리 잘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내가 못하지? 그 나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나? 나는 데드라인이 있을까? 하루에 난 뭘 많이 하지? 그게 사업 외적인 것과 사업적인 것과 이런 부분을 좀 시간 관리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좀 많이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사장님들도 물론 시간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정명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고 있지라고 비교를 하시다고 하면 괜찮은 거는 쓰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미 하고 있다. 그러면 더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잘하고 있나요 오늘? 이게 11시가 좀 넘었는데 시간 관리 강의에 대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